작지만 강한 기업.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한 기업의 윤현녀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바로 서는 것을 응원하며 중소기업 지능개발원 홍성철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원장님께서 사례도 소개해 주시면서 워낙 말씀을 잘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전 푹 빠져서 들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또 전체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혜민 씨, 저희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렇게나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만큼은 꼭 알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들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홍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원장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정말 열심히 정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오늘은 중기부 및 산자부 과제에 대한 공고 내용의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 잘 보내셨죠?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잠깐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기부와 산자부 과제에 대한 공고 내용과 또 분석, 대응 전략까지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거듭 드리는 말씀으로 대한민국 정부 10개 부처가 매년 300개 과제 이상으로 연간 20조 이상의 무상 출연 자금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으로 무상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가 20년이 돼가는 차에도 아직까지 대다수의 중소기업 대표자께서는 이런 자금이 있는지 또는 이게 대출 자금이 아니냐, 그럼 대출 금리는 몇 프로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도 있어서 못내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모든 국책과제가 국가 R&D 자금으로서 대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은 전부 신청이 가능한데 정보 부재로 인해서 아직까지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신청을 못하다 보니 기신청받은 업체들의 어떤 특정 점유율이 되다시피 편중되어 있는 사례가 못내 이제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시간 통해서 국가 R&D 과제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5개 과제를 과제 공고에 따른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은 아직 과제에 대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대표자 제위께는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책과제 무상 출연 자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항은 그동안에 많은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신청하는 기업만이 계속 지원받아 신청하는 이런 어떤 사례라고 할까요? 너무 편중된 사례를 대체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10개 부처가 연초에 정부 부처 R&D 과제 통합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고 또 각종 SM테크라든가 기업마다 등등의 국가 R&D 관련된 사이트 통해서 수시로 공고되고 또 과제에 대한 안내도 문자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몰라서 정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잘 알아서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에서 그런 부분 또 사례에 대해서 좀 원장님께서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처음에 소개해 드릴 부분은 어디일까요, 원장님? 일단
시행한 지 한 8년 차 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 국내 수요처, 해외 수요처, 민간 합동 연구 과제 중에서 국내 수요처와 해외 수요처 과제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매 조건부에 그러면 연간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단일 과제로서 중소벤처기업의 과제 중에서 1,500억에서 1,600억 정도 진행했으니까 네. 적지 않은 과제 예산을 갖고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예산이 크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개발 요청 서류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과제는 그 개발을 통해서 어떤 혁신적인 성능 지표가 있어서 제품화되면은 얼마만큼 매출을 올려서 그 기업의 매출 증진에 따른 이익 창출 또는 이익 창출을 통해서 고용 창출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과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무상 출연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는 수요처가 있어서 수요처의 요구사항대로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은 2년 개발 과제의 5억 지원입니다. 그러면은 3년차, 4년차, 5년차 각각 5억씩 해서 3년간 15억 원 정도의 규모의 금액으로 구매를 해주겠다고 MOU만 작성되면은 또는 국내 수요처 같은 경우는 구매 협약 동의서가 필요하겠죠. 그만 준비되면 신청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등급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의 국내 수요처 과제는요. 그 수요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중견기업 1,000억 이상, 1조 원 이상의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그 수요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수요처 과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기업 등급 심사를 해서 네. 그 기업의 등급이 F등급 이내 나오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분석해 보니까 해외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 A부터 F등급까지 있는데 한 50억 매출에 적자만 나지 않으면은 최하 등급인 F등급은 받을 수 있고 F등급 나온 기업 등급 심사와 MOU가 있으면은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또 드릴 말씀은 일반 과제에 2년 개발 과제 5억을 신청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매출액 4, 50억, 업력 7, 8년, 벤처 또는 이노비드 인증업체, 부설연구소 반드시 있는 업체로만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 경쟁률이 13대 1입니다. 근데 본 과제는 매출액, 직원수, 업력, 벤처, 이노비즈, 부설연구소 유무를 따지지 않고 MOU 하나 그 자체 또는 국내 수요처의 구매협약 동의서만 있으면은 신청을 해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쟁률은 예상외로 2대1 정도 좌우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쟁률이 2대1 정도라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과제는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예산 규모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지원을 네. 하려고 해도 예산이 많으면 사실은 좀 지원하는 입장에서 좀 더 잘 컨택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기대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예산 규모는 지난번에 전체 그 과제별로 또는 부처별로 그 예산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과제 사업에 여성 참여 과제는 1년 개발 과제 1억 5천을 지원하면서 총 예산은 758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자금은 또 얼마 정도가 되나요? 중소기업에서 1억 5천 정도로 국가 R&D 과제가 지원받는다면요. 네. 모든 부처의 R&D 과제는 정부 자금 100%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부 부담금 60% 또는 65%, 네. 주간 기업 부담 40%, 35%. 지금 여성 창업 과제 같은 경우는 80대 2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1억 5천을 드리는 게 80%고 네. 20%가 주간 기업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좋은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신청 자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여성 기업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도 같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창업 성장 과제에 여성 참여 과제 같은 경우는요, 그 신청 자격이 여성 기업, 그러니까 사업자상의 대표자가 여성인 분, 경력 단절 여성 신규 채용 기업, 네. 그다음에 여성 예비 창업팀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항이 해당되면은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과제를 신청하는 분이 놓치는 부분이 네.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서 그 업로드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실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성 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네,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좀 업로드하는 걸로 저희가 좀 각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경력 단절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경력 단절 여성이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지칭하는지 좀 궁금해요. 정확하게 의미 좀 설명해 주세요.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보면요. 네. 제2조 정의에 경력 단절 여성 등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네, 정말 경력 단절이라는 말 좀 마음이 아프지만, 네, 많은 분들이 여성 창업,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다시 재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한 안내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업 성장 과제의 개요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네. 성장 촉진 및 여성 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큰 개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원 유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고 저희도 많이 들었는데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특히 20대 전략 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혹시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본 과제는 그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유응모입니다. 네. 그러면 본 과제의 연간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예산 규모는 창업 성장 과제가요. 네. 서브 디렉토리가 하나, 디딤돌, 네. 그다음에 혁신 창업, 네. 그다음에 여성 참여, 그다음에 소셜 벤처 과제 등으로 해서 한 76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과제를 지금 예산들이 좀 일단 억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모든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원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얼마만큼을 부담을 해야 될까요? 과제별로 5억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개발 과제 5억을 지원받았을 때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 같은 경우는 65대 35%입니다. 그러면은 최대 지원 65%가 5억이고 주간기업 부담금을 합치면은 35%를 합산하게 되면은 총 사업 볼륨은 7억 8천 정도의 사업 볼륨이 됩니다. 네. 전에는 2년 개발 과제라면은 5억을 일시에 내려드렸는데 네.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돼가지고 네. 나눠드립니다.
1년에 2억 5천, 네. 또 1년 경과되면 2억 5천. 그러면은 주간 기업 부담 35%인 2억 7천을 나누기 2를 그러니까 1년 또 1년이 나눠주니까 네. 나누기 2를 했을 때 한 1억 2,500 정도가 될 겁니다. 1억 네. 2,700. 거기서 전금과 현물을 60대 40%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금액의 60%가 현금이기 때문에 네. 기업이 부담하는 1년 차의 주간기업 부담금은 현금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만약에 이게 2억 5천 과제다, 5억이 네. 아니고 그럼 주간기업 부담금은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1년 동안 국가 R&D 과제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고 인건비, 1년간의 인건비, 기자재, 원부자재, 기타 등등을 구입할 비용이 8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용 들어가나 아니면 그 비용을 국책과제가 선정이 됐을 때 국책과제 전용 통장에 입금을 시킨 뒤에 일주일 뒤에 2억 5천 지원받아서 3억 3천 가지고 인건비, 기자재 장비 구입비 또 간접비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1억 5천이기 때문에 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한 2,500에서 한 3천 정도로 보면 됩니다. 2,500에서 3,000 정도. 네네. 네, 잘 기억을 해 두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한 번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게 사실은 평가하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더 투명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계속해서 지원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저희가 못 보는 또 이제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투명을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는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사업 과제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뿌리 기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뿌리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들을 말하는 걸까요? 좀 말이 재밌기도 하거든요. 뿌리 기업. 네. 뿌리 기업에 대한 정의는요, 제조 공정에서 최하단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주물, 금형 이런 데 들어가는 최하의 단위의 네. 기술적인 그 사항들을 뿌리 기업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플랜트가 크게 만들어졌다. 거기에 하부에 들어가는 모든 사항들을 뿌리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뿌리 기업의 의미가 네, 그런 제조 거였군요.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산업. 네. 네, 네, 그렇게 정말 보시면 뿌리가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사업 과제에서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자금은 또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저희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금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제품 공정은요, 지원 금액이 5천만 원뿐이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뿌리 공정은 2억 지원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과제는 5천만 원 지원인데 네. 기업 부담률이 25%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5천만 원에 25%, 그다음에 현금 비율은 40%다 그러면은 얼추 한 1,0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1,000만 원 생각합니다. 내외. 1,000만 원 내외. 현금 부담이요. 현물은 다 따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가장 궁금한 것들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 예산이나 뭐 이제 또 신청 방법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궁금하고 또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또 놓치면은 또 네. 업로드가 안 되면 또 아쉽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릴 질문은 온라인 신청이라고 이제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있다고 들었는데 네.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산자부 과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자부는 대구의 산기평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직접. 네. 예전까지만 해도 9부를 복사해서 원본과 같이 제출하는 직접 접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네.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SM테크라는 네.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 후, 법인 회원 가입 후 전산 로그인, 업로드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되겠죠. 네. 매 차수마다 18시에 그 사이트가 클로즈 됩니다. 네. 그래서 과제별로 마감 일자에
18시까지는 네. 업로드에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분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SM테크의 전산 업로드하는 방법이 한 10페이지 정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칸에 이제 사업계획서의 업로드, 그다음에 기타 관련되는 서류들, 뭐 신용평가소의 동의서라든가 기타 등등 한 10가지 서류도 같이 첨부해서 완료가 되면은 이제 접수가 돼서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일반 중소기업 대표분 만나 뵙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목별 사업명세표에서 가장 많은 어떤 그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 부분도 제가 볼 때 이렇게 풀어서 진행하면 별것도 아닌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그냥 힘이 많이 들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현장 수요형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사업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장 수요형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사업 과제에 대한 간략하게 좀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예, 2019년도 그 현장 수요형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사업 시행 계획 공고는요. 네. 필요로 하는 모든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많은 기업한테 대상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 개발, KF 기술 개발 등 관련 분야의 네. 업종의 회사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뭐 일반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좀 쉽지 않고요. 네. 네. 차후에 공고되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 설치, 시설 세팅에 대한 자금에 대한 지원 분야가 하반기에 또 공고될 예정이니까 네. 그때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공고가 되게 많은데 지금 많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부분은 또 아무래도 IT 계통의 기업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고가 또 올라오고 또 혹시 원장님 업데이트도 되나요? 공고가 한 번 진행이 됐는데 그게 좀 더 업데이트 되고 또 이런 공고도 있을까요? 수정 공고가 네. 뜨죠? 네, 수정 네. 공고 뜹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원장님이랑 좀 좋습니다. 이야기를 좀 네. 계속해서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좋습니다.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또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수정 공고가 되거나 또 혹시 필요한 부분이 또 추가되거나 하면 저희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크게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장님께서 워낙 사례를 잘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혜민 씨 네. 정말 이해하기 쉬웠죠? 맞아요. 이렇게 많은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정말 꼭꼭 지원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만약에 중소기업 대표였으면 저는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원했을 것 같습니다. 윤현희 아나운서도 그렇지 않나요? 네, 당연하죠. 지원 제도 많이 활용하셔서 더 단단한 중소기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원장님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과제 안내 말씀드린 그 과제에 대한 신청을 할 경우에요. 과제에 대한 평가 점수를 60점 이상 득하면 합격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아서 탈락, 지원 제외가 될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평가 내린 기술성의 문제, 사업성의 문제를 보완해서 한 번 더 신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에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은 그 과제에 대해서는 개발 내용을 바꿔서 다른 과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중소기업 대표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미팅을 좀 많이 다니는데요. 최근에 어느 공단의 대표이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가 R&D 과제를 받고 싶어도 우리는 어떤 맨파워가 준비 안 돼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공단 내에 40%는 야밤도주를 준비하고 있고 30%는 적자 헤매고 20%는 현상유지, 10%가 수익 창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린다 하면은 시스템적으로 좀 문턱을 낮춰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와 또 한 분은 청년 실업인가요? 그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그 실업 수당을 네. 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더 많이 좀 지원을 해줘라. 왜냐?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사람 못 구해서 난리인데 네. 왜 그 실업자들한테 이렇게 실업급여들을 많이 주는 네.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국책과제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모 공단의 대표도 앞으로 3년간이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그의 대비책으로서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무상으로 드리는 자금은 절대적으로 신청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보나 기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은 대출 자금은 기업의 부채입니다. 그건 저희는 뭐 권장하지 않지만은 네. 국가가 기술 개발을 위해서 무상으로 드리는 자금은 반드시 받아서 기술 개발에 일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오늘도 원장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또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작지만 강한 기업 화이팅! 화이팅!